안녕하세요. 힐링운동센터입니다. 오늘은 뉴만 무릎 관절학 강의 8번째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무릎 넙다리 관절에서 무릎 넙다리 관절의 개요, 무릎 넙다리 관절의 운동 형상학, 그다음에 운동 형상에서 넙다리뼈에 대한 무릎뼈 접촉 경로와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무릎 넙다리 관절의 개요. 그래서 무릎 넙다리 관절의 해부학을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뼈의 관절면과 넙다리뼈의 도르래양 사이에 있는 경계면을 말합니다. 여기를 말하겠죠. 보통 이렇게 경계면을 무릎 넙다리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은 네 갈래 근에서 생성된 힘과 관절면들의 적합성, 주변 연부 조직들로부터 수동적 제한에 의해서 국소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는 많은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관절의 적합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연부 조직들에 의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제공하죠. 그래서 무릎은 보통 안정성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무릎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절로서 무릎 관절의 병리학적 역학은 무릎 넙다리 관절의 비정상적인 운동 형상 및 이와 관련된 불안정성, 특히 이 불안정성이 심합니다. 무릎은. 그래서 비교적 흔한 임상적 문제이며 만성적인 무릎 안쪽 통증과 관절의 퇴행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스트레스가 관절 퇴행, 관절염이 잘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불안정성이 큽니다. 관절의 구조가 적합성이 수동적으로 연부 조직에 의해서 적합성을,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관절염도 많아진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무릎 넙다리 관절의 운동 형상학. 무릎은 이제 두 가지 운동이었죠. 굽힘과 펴을 주기적으로 움직일 때 미끄러진 운동이 무릎뼈의 관절면과 넙다리 뼈 돌의 고랑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이 굽힘과 펴이며 보통 열린 사슬, 비체중 지지 상태에 대해서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움직임 동안 무릎뼈는 고정된 넙다리뼈 돌의 고랑에서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135도 굽히면서 점점 이쪽 가면 이제 점점 무릎이 굽힘이 적어지면서 무릎 펴이 커지겠죠. 이러면서 이 무릎뼈가 파텔라가 지가 변하겠죠. 펴지면서 무릎의 힘줄은 정강뼈 거친 면의 경고에 부착되기 때문에 무릎뼈는 무릎의 굽힘 동안 정강뼈의 움직임의 방향을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굽으면서 점점 그냥 점점 이쪽으로 점점 C에서 A로 가면 점점 무릎이 굽어지면서 접촉면이 압박력도 커지면서 돌의 고랑 사이와 무릎의 관절면은 접촉력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움직임이 당겨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릎 넙다리 관절 운동 형상에서 이제 다친 사슬, 걷거나 보행, 달리기, 그다음에 쪼그려 앉기 같은 다친 사슬에서 대해 설명할게요. 그래서 정강뼈에 대해서 넙다리뼈의 움직임 동안 쪼그려 같은 위치에 내려가는 것 같이 넙다리뼈의 고량은 고정된 무릎뼈에 대해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무릎뼈에서 움직이는 건 넙다리뼈의 돌의 고랑이겠죠. 그래서 무릎은 편심성 길어지는 무릎뼈의 편심성 활동하는 길어지는 네갈래 근의 당김과 비교적 유연성이 없는 무릎 힘줄 사이에 균형에 의해서 비교적 고정된 상태로 잘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고정 상태가 유지가 안 되면 불안정성도 크고 조직 간의 스트레스가 유발되면서 관절염도 잘 발생하겠죠.
넙다리뼈에 대한 무릎 접촉 경로와 영역. 그래서 넙다리뼈에 대한 무릎 접촉 경로 135도 굽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쪽 A. 그래서 130도 굽힘에서 무릎뼈의 위극 근처가 주로 넙다리뼈와 접촉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접촉하게 되고 거의 완전한 굽힘된 이러한 위치에서는 무릎뼈는 도르래 고랑의 밑에 놓이게 되어 넙다리뼈 윤기 사이 페임에 메우게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거 있죠. 이러한 위치에서 무릎 가쪽면은 가쪽 테두리와 짜투리 관절, 짜투리 관절은 넙다리뼈와 관절 접촉을 공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넙다리뼈에 대한 무릎 접촉 경로 60도에서 90도의 굽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무릎의 90도의 굽힘에서 이제 펴짐에 따라 무릎뼈의 일차적인 접촉 지역은 위극에서 아래로 이동하겠죠. 이제 여기 검정 동그란 선이 점점 무릎뼈 아래쪽으로 점점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약 90도에서 60도 굽힘 사이에서 무릎뼈는 대개 넙다리뼈의 도르래 고랑 내에 잘 맞물리게 됩니다. 고정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러한 운동호 내에서 무릎뼈와 넙다리뼈 사이의 접촉 영역은 가장 크게 되면서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 접촉 영역이라 할지라도 무릎 뒤편의 전체 표면 중 단 3분의 1만 접촉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따라서 이 강력한 넙다리 네갈래근의 활성으로 주어진 관절 압력, 즉 단위 면적당 압박력은 무릎 넙다리 관절 내에서 매우 큰 수치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접촉면은 이제 작았지만 압박력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압박력은 당연히 좁은 지역에서 압박력은 커짐에 따라 상승하게 되면서 무릎의 관절에 대한 스트레스는 커집니다. 그래서 넙다리뼈와 이 무릎뼈 사이에 압박력이 커지면서 스트레스 증가하겠죠. 이 증가하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상승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넙다리뼈에 대한 무릎 접촉 경로 20에서 30도의 굽힘. 무릎이 마지막으로 20에서 30도 굽힘 위치에 따라 펌에 따라 무릎뼈의 일차적인 접촉적은 이제 아래극으로 완전히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무릎뼈는 도르래 고랑 내의 역학적 맞물림이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하기 때문에 이 무릎뼈의 움직임이 커지는 순간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잘 움직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무릎뼈와 도르래 고랑 사이의 접촉 영역은 60도의 무릎 굽힘에서 일어난 접촉 영역에서 약 45%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 아까 말한 대로 수동적으로 무릎뼈가 잘 움직이게 되겠죠. 그만큼 또 무릎이 잘 움직인다는 건 또 고정되는 게 감소하겠다는 거죠. 넙다리뼈에 대한 무릎 접촉 경로는 이제 완전 펴 굽힘이 없고 완전 펴에 따라 무릎뼈는 도르래 고랑 내의 완전 몸쪽인 무릎 위 지방덩이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방덩이 놓이게 되고 이러한 위치에서 넙다리 네갈래근의 이완이 되면서 무릎뼈는 넙다리뼈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편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넙다리뼈의 도르래 고랑 내에 대한 무릎뼈의 맞물림인 전반적인 감소는 무릎뼈의 만성적인 가쪽 탈구, 당연하겠죠. 이 대부분이 왜 이 위치에서 일어나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전형적으로 무릎뼈가 왜 가쪽 탈구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무릎의 힘줄의 긴축에 대해서 넙다리 네갈래근의 전반적인 가쪽 힘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넙다리 네갈래근 쪽이 가쪽이 당겨짐에 따라 무릎뼈가 가쪽으로 이동하고 그만큼 무릎 펴이
고정되어 있는 게 완전히 무릎 펴이 되어 있을 때 무릎뼈가 고정력이 떨어지면서 이 넙다리 네갈래근에 의해서 가쪽 힘선을 의해서 가쪽 탈구를 유발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게 이 무릎 완전편입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 부가적인 무릎뼈 운동 형성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